여건은 연주 임성군 출신으로 조조가 연주에 있을 때 여건이 담력과 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를 등용해 종사로 임명한 뒤 사병을 인솔해 호륙현을 지키라고 명했다 합니다. 그런데 마침 양비교위 두송의 관할하에 있던 백성인 경모 등이 난을 일으키며 서주의 군벌인 창의와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여건이 무능력한 두송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했고, 이에 여건은 사병들을 이끌고 임지로 갑니다. 여건은 임지에 도착한 다음 적의 우두머리인 경모 및 반란을 일으킨 수십 명을 깨워서 불러낸 뒤 술과 밥을 하사했는데, 사실 여건은 이미 건장한 사내들을 선발해 곁에 매복시켜 놓은 상태였고, 경모 등이 술에 취하자마자 곧바로 복병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 때려 죽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건은 남은 무리들을 위로하며 달랬기에 난을 일으킨 자들은 이내 평정됩니다. 이에 조조는 여건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가 태산태수의 직책도 겸임하도록 합니다. 태산군은 산과 바다와 접해 있었기에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많은 백성들이 태산군으로 도망쳐 와서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소가 배치한 중랑장, 곽조, 홍선독 등 수십 무리가 산에 의지하여 노략질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여건은 직접 사병을 인솔해 적을 토벌하러 나섭니다. 하지만 여건은 먼저 공격을 하기 전에 적에게 은혜와 신의를 내려 깨우치도록 했고, 이에 곽조 등의 무리는 모두 항복을 했으며, 이어서 산 안으로 달아나 숨었던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나와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기에 모두가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건은 그들 중에서 강인한 사람들을 선발해 병사로 충원시켰고, 이에 태산군은 마침내 정예병을 가지게 되었는데 연주에서 명성이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제남군의 황건적인 서화 등이 제남에 있는 상급 관리들을 위협하며 성읍을 공격했기에 여건은 병사를 이끌고 와서 하우영과 합류한 뒤 함께 황건적을 공격하여 전으로 수십 번의 전투를 펼쳤는데 참수하고 생포한 적의 숫자가 수천 명이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건은 이어서 조조의 명을 받아 청주의 여러군의 병사들을 통솔해 동쪽으로 가서 동래군의 도적대인 이조 등을 공격해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난 뒤 조조는 여건에게 대체로 보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공업을 이룰 것이고 대개 열사는 뜻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경이 군에 온 이래 강악한 자를 사로잡고 난폭한 자를 정벌하여 백성들은 평안함을 얻었고 몸소 화살과 돌을 옮기니 부르는 곳마다 번번이 이겼다. 옛날의 구수는 영에서 명성을 얻었고 경감은 청, 연에서 방책을 마련했으니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칭찬한 다음 무죄로 청구하고 기도위에 직책을 더해주며 이전과 같이 태산군을 계속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건은 태산에서 십수년간을 있었기에 태산군에서만큼은 감히 범하기 힘들 정도의 위엄과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왕이 번성과 양양성을 포위한 관우를 공격하기 전에 조조가 여건 등을 보내 서왕을 지원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건도 관우의 군대와 싸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건은 조비가 황제가 되었을 때 서주자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서주자사가 된 여건은 낭야 출신 왕상을 초청하여 별가로 임명하려 했는데 왕상은 자신의 나이가 거의 이순이라 고사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여건에게 등용됩니다. 그리고 여건은 왕상에게 민간에 관한 일을 모두 일임했는데 천하 사람들은 이를 보고 여건이 능히 현명한 인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칭찬했다 합니다. 그런데 왕상은 훗날 진나라에서 태보의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여건의 안목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예가 즉위했을 때 여건은 시급 200호가 더해져 이전 것과 합쳐 시급이 총 600호가 되었다고 하며 조예 시대에 눈을 감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여건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